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정전기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전기학은요, 일렉트로 스테이틱스를 얘기합니다. 전기가 뭐냐면요, 전기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전기라는 거는, 스테이틱스라는 거는 정적인 걸 얘기를 해요. 정적인 거를. 우리가 동적이다, 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마찰전기가 있습니다. 마찰력 할 때 마찰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행위를 마찰이라고 합니다.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갈 때, 얘랑 원래 별개의 것이었다가, 붙어있다가, 완전 독립하는 게 아니라, 붙어있다가, 뭔가, 원래는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있는,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요게 하나의 시스템인데, 둘이 이렇게 접촉했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얘는 원래는, 뭔가 이 테이프라고 하는 놈이 원래 얘한테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얘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얘는 원래 있던 상태에서 뭔가 잃어버렸고, 얘는 원래 있던 상태에서 뭔가 얻은 겁니다. 이런 과정이 마찰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찰을 하면요, 전기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실험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늘따라 초점이, 얘는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스카치 테이프, 매직 테이프예요. 얘를 갖다가 두 개를,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붙이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얘 하나를 이렇게 띄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띱니다. 띄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얘를 갖다가 가까이 가져가면요, 가까이 이렇게, 이 테이프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딱 이렇게 세워갖고, 가까이 가져가면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충분히 느껴지죠?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데,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아래서 가까이 들이대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횡으로 보면요,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확 뒤로 넘어갑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두 테이프 사이에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요,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치로 이렇게 테이프를 아예 붙여버린 다음에 여기 위에서 테이프를 하나 떼고요, 이렇게 더 떼기 편하게, 망했어요.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붙이고, 테이프를 또 하나 겹쳐서 붙입니다. 그리고 얘를 떼고 얘를 이렇게 또 떼는 겁니다. 이번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가까이 가져가면은 서로 밀어내네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는 여기서 띄고요, 하나는 여기서 떼볼게요. 하나는 테이프 겹쳐진 놈이고, 하나는 그냥 요 꼬무판 위에서 띈 겁니다.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면요, 얘들은 또 밀어내네. 잠깐만요. 이게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둘 다 꼬우판에서 한번 떼볼게요. 꼬우판 띄고, 얘도 꼬우판에서 띄고, 그리고 가까이 가져가면요, 또 밀어내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만만한 게, 자, 셀로판 테이프 위에다가 얘를 붙인 놈하고, 이번에는 꼬우판에다가 붙였다가 떼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띄고요, 얘를 띱니다. 두 개 각각 가져가면, 이번에도 계속 밀어내네. 선생님, 여기 이쪽에 선생님 앞에 창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판에다 붙여볼게요. 하나는 다시 이 꼬우판에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자, 얘는 유리판에서 뗐고요, 얘는 꼬우판에서 뗐습니다.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밀어냅니다. 왜 잡아당기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 개를 겹쳐버리고요. 자, 겹쳤어요. 겹친 다음에 얘네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봤어요? 여기서 얘를 보면은 선생님이 다른 잡아당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달라붙는 게 보이시죠? 자, 이처럼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 짓거리 하느라고. 자, 이처럼 접촉도 마찰에 포함됩니다. 요 마찰에 의해서 인력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마찰 전기가 작용한 거예요. 이것다가 전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테이프 하나가 있고요, A라는 테이프가 있고, 여기 위에 B라는 테이프를 겹쳤다가 뗐을 때는 좀 전에 요게 발생했었죠. 그리고 얘네들 갖다가 이번엔 바닥에다 붙인 다음에 B는 A랑 분리시키고 A는 요 바닥이랑 분리시킨 놈들을 해봤더니 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얘가 발생하고 이 상황에 무조건 얘가 발생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마침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찌됐건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뭐가 마찰한 겁니까?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물질들은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는 중성 상태예요. 중성 상태라 하면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근데 마찰을 하게 되면요, 즉 뭔가 이제 물질 충돌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이 중성 상태가 깨집니다. 깨지면서 깨진 두 개의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전기적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줄여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힘이라는 상호작용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종류가, 힘의 종류가 청력과 인력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그럼 얘네들은 왜 밀어내거나 왜 끌어당기느냐? 아까 끌어당겼던 놈들 갖고 얘기하면요, 테이프 꾸겼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을 때 얘는 전기 중성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쫙 떼어내면서 원래 중성 상태에서 얘가 뭔가 하나 가져가고 뭔가 하나 뺏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가 결핍됐고 얘네들은 뭔가 남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졌어요. 얘네들이 원래 균형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전기적 상호작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진 정도를 갖다가 이게 중성이 깨진 요 정도를 갖다가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갖다가 전하는 영어로 charge라고 해요.
이 찰지를 띄고 있는데 많이 깨지면 요놈도 증가하겠죠? 그 양을 갖다가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고 하는 시스템이 투발 시스템이 같이 있을 때 이 총량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렇게 뭔가 갖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는 잃어버린 양과 얘가 얻은 양이 같아요.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닫힌 그 시스템 안에서요, 닫힌 개에 대해서 얘는 보존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존되는 어떤 물량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게 전하량이 된 거예요. 전하량은 전기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중력을 뭐라고 했냐면요, 중력을 갖다가 질량과 질량 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갖다가 줄여서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얘네들은 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원인이 되는 전하량 보통 Q로 씁니다. 전하량과 전하량 요 사이에 그 상호작용을 갖다가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대응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린 중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force gravity라고 했습니다. 요 놈은 이 매스를 써주고요.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다가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요 G를 써서 요 놈은 field가 되는 거야. field. 요 마당이란 뜻이에요. 마당 장자거든요. 얘를 갖다가 중력 장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질량이고요. 이 질량과 중력장의 곱으로 표현했습니다. 뭘 갖다가요? 중력을 갖다가요. 마찬가지로 전기력은 electric field force는요, E를 써주고요. 얘는 이 원인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가 Q라고 쓸 거고요. 이거는 이 중력장처럼 마찬가지로 전기력장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E라고 씁니다. E field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들을 요 문장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요 놈은 라지 M 있고 이 스몰 M 있고 얘가 이쪽 작용하는 요 힘이 얘가 요 공간을 만드는 요 공간을 만드는 그래비티가 있고요. 얘는 그 그래비티 안에서 그 중력장, 그래비티 필드 중력장 안에서 요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으로부터 요 놈을 갖다가요, mg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하를 띠게 된 Q가 있습니다. Q가 있고 이쪽에도 전하를 띈 물질이 있어요. 이 전하를 띠고 있는 두 물질 사이에, 두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겁니다. 잡아당기건 밀어내건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거예요. 중력은 인력만 있는 반면에 이 전기력은 둘 다 있습니다. 이때 요 공간, 얘가 이 스모크가 있는 요 공간을 만드는 필드를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기를 갖다가 Q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놈은 원인이 되고요. 뭐와 뭐의 상호작용, 얘네들이 각각이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각각의 힘이 작용하는 필드가 되는 겁니다.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하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다루기를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이 플러스로 표시한 건 원자 핵이고요, 이 전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이 전자들이 이 각각의 플러스에 닿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핵이 플러스가 많으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 그렸으니까 마이너스도 5개 그린 거예요. 플러스 5개, 마이너스 5개 해야지 0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원래 멀리 있으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5개가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얘네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플러스 3개만 있는 걸 보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볼 때는 다 플러스 5개가 있는데 얘 볼 때는 플러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질의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에 되어 있는 놈들은 요 놈의 구속력이 약해집니다. 이 전기적 인력이 약해져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구속이 덜한 상태가 되고요. 구속이 덜한 상태란 얘기는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 구속되어 있다가 집에 가면요, 학교에서 멀어지면요, 자유로워지잖아요. 또 집에 가면은 또 집에서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또 있죠. 이제 그것도 얌튼요. 우리 이렇게 자유로워진 전자들 갖다가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리고 이 물질들은 크게 이 자유전자가 많은 놈들하고 적은 놈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놈들 갖다가 우리는 도체라고 하고요, 적은 놈들 갖다가 부도체라고 합니다. 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움직일 거잖아요. 막 움직일 거잖아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가 잘 흐르고요. 반대로 구속되어 있는 애들만 있는 애들은, 얘 자유전자가 별로 없는 애들은 전기가 잘 안 흐를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분극 이런 개념도 있었잖아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다가 크게 예를 들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어떤 전하를 띈 물체, 대전체가 왔을 때 이쪽에 마이너스가 쏠릴 겁니다. 이쪽에 플러스를 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성 상태의 물질이 이 플러스인 애가 오게 되면요, 이쪽은 마이너스 띄고 이쪽은 플러스를 띄게 될 겁니다. 얘는 여전히 전기로 중성이에요. 하지만 요 부분을 보면요, 요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때 얘가 만약에 부도체라면 이 전자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플러스에 구속되어 있고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요 내부는 상쇄가 됩니다. 사실은 상쇄가 된 게 아니에요. 특정 부위에 가게 되면 이쪽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전기량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도체라고 하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쏠려버리고 상당히 플러스가 됩니다. 이쪽엔 알짜 전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전기장이 없는 겁니다. 전화가 없으니까, 알짜 전화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좀 더 설명이 너무 더러운데요. 오프라인상에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를 원망하세요? 오늘따라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선생님이 언변이 부족해서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하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전하량
Q는요, 또 다른 전하량 Q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할 때, 이 Q가 있고요. 이쪽에 스몰 Q가 있습니다. 사실 스몰 Q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 같다면,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나,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나 같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으면 1로 작용할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1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1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방향이 얘를 하나의 점으로 취급하면, 이렇게, 구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작용하는, 요게, 지금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요 놈이 가까이에 있으면요, 더 많은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 얘기는, 얘가 작용하는 요 놈을 갖다가, 이 선 있잖아요? 요 선을 갖다가, 요 선이 막 있는데, 만약에 전압이 크다고 하면, 이 선의 개수가 더 많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얘한테 작용하는 그 힘을 갖다가, 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이 선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전압이 크다는 얘기고, 저 큰 전압량 사이에는 더 큰 전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라지 Q를 쓸게요.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놈은, 이 전하량 크기는 저 선의 개수에 비례한다라고, 정의할 겁니다, 약속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작용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에, 작용하는 공간을 갖다가 전기장이라고 한댔잖아요? 이 전기장 크기는요, 뭐에 비례할 거냐면요, 어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이 전기력 선을 갖다가, 선생님 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선을 갖다가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이 N은 전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A는 단위 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Q가 있을 때, 이 Q가 사방팔방으로 얘를 점으로 취급하면요, 구를 그릴 겁니다. 이 구면을 통과하는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하량이 정해지면 선의 개수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이 통과하는 선의 개수를 그려보면요, 가까이 있는 놈들이 많이 통과하고 멀리 있는 놈들이 조금 통과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애들이 전기력이 크고 멀리 있는 놈들이 약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전기장 놈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로부터 지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가 아니라 얘들은 편의상 정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끌어낼 결론은 이러한 정의로부터 지금 설명을 할 거지만, 그럼 이 정의 어떻게 하는 거냐?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실험 법칙입니다. 무슨 실험이냐면요, 쿨롱 실험이에요. 쿨롱 실험. 그래서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뭐였더라? 정확히는 쿨롱이라는 사람이 캐번디시라는 사람의 실험을 흉내를 냈습니다. 이쪽에 Q가 있고요, 이쪽에도 Q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Q가 있어요. Q가 있고, 얘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막대기가 있고요, 정기적 중성의 막대기로 대전체를 끼워놓고 얘네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따졌습니다. 어떻게 따지냐면요, 얘가 돌아간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끈이 이제 비틀릴 건데요, 이 비틀리는 정도를 이용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실험을 통해서 이 전하와 요 전하를 띈 두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실험 법칙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동일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건데, 그 상호작용을 있게 하는 그 전기력을 있게 하는 선의 개수가 있고요. 그 개수에 비례한다고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렉트릭 필드는요, 전기장은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이 전기력선의 개수를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쭉쭉 뻗어 나가면요, 가까이 있는 들은 많이 통과하고 멀리 있는 들은 적게 통과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요 값이 큰 겁니다. 그 큰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로 정의할 겁니다. 사실 근데 전기력선의 개수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개수를 이용해서 뭐 전하량이 Q인애가 있고 EQ인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 전기력선 개수가 만약에 N개라고 한다면 얘는 EN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B만 얘기할 수 있지 정확한 개수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력선 개수에 해당하는 요 N값을 소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거시켜 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여기 N에다가 그 Q를 넣어주면요, Q가 요거에 비례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례상수를 줄 거예요. 이때 비례상수는 보통 엡실론 낫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엡실론, L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잘 모르겠네요. 요 엡실론 요 낫을 줄 겁니다. 요 낫은 백큐움 상태를 의미해요. 진공 상태를. 우리는 다른 물질들 어떤 원자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전하들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진공 상태를 가져갈 겁니다. 요 진공 상태에 대한 요 엡실론 값이 비례상수로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이 A가 옵니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을 갖다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요, 사실 얘는 단위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이 꼭 9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하를 다 가두고 있는 이게 만약에 전하를 띄운 우리의 시스템이고요. 얘를 가두고 있는 이렇게 닫힌 공간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틈이 있지만 틈이 없다고 가정하세요. 이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갖다가 폐곡면이라고 하고요. 이 폐곡면에 둘러싸여 있는 이 폐곡면이 꼭 9일 필요 없습니다. 물론 9여도 상관없어요. 폐곡면이면 되니까. 그 폐곡면에 대해서 싹 다 그 내부의 폐곡면에서는 이 떨어진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폐곡면상에서의 전기장 값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 놈을 갖다가 이 미소 면적으로 싹 다 이렇게 곱해갖고 싹 다 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비례상수를 써주고요. 그럼 이게 전하량이 될 겁니다. 요게 좀 더 제대로 된 가우스 법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부족합니다. 사실 면적이라는 것도 벡터고요. 이 전기장이라는 것도 벡터입니다. 두 놈의 서로 나란한 방향에 대한 곱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맥스웰 제1 방정식인 가우스 법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 값을. 전기장에 대한 값을 알고 싶어요. 어떤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알고 싶습니다. 점전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역학에서 질점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점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9를 가정하게 되면요, 9에 대해서는 이 단위 면적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도 이 면적에 대해서 같은 양만큼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도 여기 이 Q라고 하는 시험장을 놨을 때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곧 얘의 방향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요 전기력이 전하량 하고서 전기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의 방향과 요 놈의 방향은 얘가 부호가 플러스면 같습니다. 얘가 만약 전하량이 1이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이면요 이 둘은 이꼴이 되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예, 이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시험전화라고 합니다. 시험전화. 테스트 차지라고 해요. 이 시험전을 갖다 놨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곧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이 R인 9를 가정하게 되면요. 이 9를 가정하게 되면 이 표면에서의 모든 전기장은 하나의 동일한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면적 벡터랑 전기장 벡터가 날아갑니다. 다시 없어져요. 이걸 적용하면요. 이 전하량 Q를 다두고 있는 폐곡면을 우리가 이제 얘를 중심에 놓고 있는 9를 가정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Q는 엡실론 낫 하고서 전기장이 밖으로 빠지고요. 상수로 빠져버리고 여기가 그 d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 이 9의 표면적은 그거잖아요. 엡실론 낫 2 하고서 이게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얘에 대해 정리하면은 이놈은 4파이 R 제곱분의 4파이 R 엡실론 낫 R 제곱분의 요거요 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여기가 벡터니까 얘도 벡터잖아요. 얘는 제대로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4파이 엡실론 낫 R 제곱분의 Q. 그리고 요 놈의 방향은 여기서 얘의 R 방향이잖아요. 요 R 방향이잖아요. 시험전화 플러스 1을 놨을 때의 그 전기력이 곧 전기장이므로 여기다 우리는 요 방향, 요 방향이 요 R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이번 시간에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이번 시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전기장 E라고 에너지 아니에요? E 벡터는요. 요 놈은요. 뭐가 되냐면요. 4파이 엡실론 낫 분의 1 하고요.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R 벡터가 돼요.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R 벡터고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R 벡터가 되겠죠? 이게 우리의 가우스 법칙이 됩니다.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되고요. 얘를 갖다 맥스웰 1법칙이라고 합니다.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요 Q가 이 A 요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전기장이고요. 얘는 면적이잖아요. 이 전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잖아요. 요놈과 요놈의 나란한 그 성분의 곱, 그러니까 이 전기장과 면적의 내적은요. 우리 얘를 갖다가 전기장 선속이라고 합니다. 전기장 선속이라고 합니다. 그냥 얘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게 가우스 법칙인 겁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전기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까지 합니다.
미안해요. 이걸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전기장 얘기했으니까 전기력은 뭐냐면요. 전기력은 이 Q하고 이 Q하고 얘들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우리의 전기력이에요. 이 전기력은요, 이놈은요, Q, E가 되는 거죠. 요 놈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요, 4파이 엡실론 낫 분의 1 R제곱 분의 QQ 이렇게 표현될 거잖아요. 그죠? 물론 방향은 R부터 되겠죠. 요 놈은요, 요거 갖다가 요거 갖다가 우리는 그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쿨롱 법칙. 사실은 쿨롱 법칙이 있고요. 이 실험으로부터 나왔고요. 얘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가우스 법칙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거꾸로 갔죠? 예, 여기서는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혹은 논리적인 그 위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따지지 맙시다. 그러면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그 떨어져 있는 얘와 얘 사이에 떨어져 있는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 그래비티랑 매우 유사해요. 그 원인이 mg였고요. 그놈은 그거 있잖아요. g R제곱분의 mm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두 폼은 얘는 그래비티죠, 그래비티. 요 두 놈은요, 동등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얘를 줄여서 그냥 K를 씁니다, K. K를 쓰고, 얘는 중력 상수. 요 놈은요, 전기력 상수. 또는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이 값을 보면요, 얘는 선생님 기억이 맞을 겁니다.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단위는 이쪽 단위가 뉴턴이고요. 요 놈은 각각은 킬로그램 제곱이고요. 이쪽은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의 단위는 뉴턴 하고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 될 겁니다. 요 K는요, 요 쿨롱 상수는요, 단위가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얘도 힘이니까 뉴턴 하고 거리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하고, 얘네들은 이 전하량의 단위는요, 쿨롱입니다. 쿨롱이에요, 쿨롱. 그래서 퍼 쿨롱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미안해요. 너무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보통 여기에 플러스 5쿨롱짜리가 있고 5쿨롱짜리 A가 있고, 여기에 R만큼 떨어진 지점에 B가 플러스 2쿨롱짜리가 있다. 얘들 사이 상호작용은 이쪽에 2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마이너스 3쿨롱 이내가 있다. 그래서 A와 여기 C라고 할게요. A와 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F, A, B가 있을 거고요. A와 C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F, A, C가 있을 겁니다. 얘와 얘는 이꼴 하고서 여기다가 상수 뭐를 줄까요? 상수 S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때 S는 얼마인가?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아서 화면 하나에 안 들어오네. 다 들어갔죠? 우리는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런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40분 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실패했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소통 없이, 너무 진도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물리반 파이팅 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